그리스 신전 입구에 돌로 변한 전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칼을 든 채 굳어버린 자, 방패를 들어올리다 멈춰버린 자, 공포에 질린 표정 그대로 석상이 되어버린 자들이죠. 어둠 속 신전 깊은 곳에서 뱀 머리카락 사이로 초록빛 눈이 번뜩이는 여인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의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아테나 여신상이 들려 있고 입술은 기도하듯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최악의 괴물 메두사. 하지만 그녀는 원래 아테나를 섬기던 아름다운 여사제였습니다. 오늘은 신들의 질투가 만들어낸 비극 메두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스테노와 에오리알레라는 두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특징을 가진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고르곤이라 불렸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메두사는 달랐어요. 그녀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검은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괴물 자매들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인간, 이것이 메두사의 시작이었죠. 메두사의 어린 시절은 바닷가 근처에서 보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다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피클레스라는 어부의 아들을 만났는데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메두사의 가족이 두려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피클레스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악한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밝고 친절한 소녀라고 생각했죠. 둘은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신이나 영웅놀이를 했는데 메두사는 항상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역할을 맡았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테나를 동경했거든요. 어느 날 이피클레스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영웅이 되면 너는 나에게 상을 주는 여신이 되어줘. 메두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테나는 영웅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 그녀는 오직 지혜에만 충실한 여신이거든. 이런 순수한 동경이 나중에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메두사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냈어요. 이피클레스도 어느새 사춘기가 되면서 메두사를 친구 이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메두사, 널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껴. 네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메두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피클레스, 난 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 꿈은 아테나의 여사제가 되는 거야. 순결을 지키고 여신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이피클레스는 슬펐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앞으로도 친구로서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두사는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의 성스러운 도시였어요. 거대한 신전들과 학문의 중심지로 가득한 곳이었죠.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테나의 대신전이 우뚝 서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사제가 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몸과 마음의 정결 훈련, 그리고 여신의 덕목을 반영하는 완벽한 행실까지요. 메두사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고 곧 가장 헌신적인 여사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메두사의 미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났고 특히 그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순례자들이 신전을 방문했는데 어떤 이들은 여신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메두사를 보러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급기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아테나 여신보다 더 아름답다고요. 이 소문은 올림포스 산까지 닿았고 아테나는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메두사를 충실한 조우로 여겼기에 직접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한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테나와 오래된 앙금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테네라는 도시에 수호신 자리를 두고 둘이 경쟁했거든요. 포세이돈은 짠물이 솟는 샘을 선물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습니다. 시민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택했고 도시는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가 됐죠. 포세이돈은 이 패배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테나의 가장 아끼는 여사제가 메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포세이돈은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두사를 통해 아테나에게 굴욕을 주기로 한 거죠. 어느 날 메두사는 의식에 필요한 꽃과 약초를 구하러 신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피클레스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테네에서 일자리를 구해 메두사 근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다에서 위험 있는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포세이돈이었어요. 그는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테나의 가장 유명한 여사제를 직접 보게 되는군. 왜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널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여신에게 바쳐져 있는 거지? 내게 온다면 바다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메두사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이시여. 저는 아테나 여신께 순결과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을 깰 수 없어요. 포세이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메두사를 붙잡으려 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분노한 포세이돈이 뒤쫓았어요. 이피클레스가 작은 칼을 들고 막아섰지만 신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이피클레스는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메두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으로요. 바로 아테나의 신전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신전 안으로 뛰어들어 여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여신이시여. 하지만 포세이돈은 신전의 신성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거침없이 들어와 아테나의 제단 위에서 메두사를 짓밟았습니다. 메두사의 비명이 신전의 기둥 사이로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포세이돈은 목적을 달성한 후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아테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를 더럽혔다는 만족감에 취해서요. 얼마 후 이피클레스가 간신히 신전까지 기어왔습니다. 메두사는 구석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가려 하자 메두사가 외쳤습니다. 오지 마. 이런 모습으로 널 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신전의 여신상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신의 분노는 포세이돈이 아닌 메두사를 향했습니다. 내 재단을 순결하게 지켜야 할 너, 네 허영심과 아름다움이 저 신을 끌어들였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해. 메두사는 절규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저를 강제로. 하지만 아테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됐다. 내 아름다움이 이 재앙을 불렀으니 이제 그 아름다움이 저주가 될 것이다. 끔찍한 고통이 메두사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자랑이던 머리카락이 꿈틀거리며 독사로 변했고 눈은 섬뜩한 빛을 띠게 됐어요. 이제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돌로 변하게 된 겁니다. 메두사의 비명이 신전을 가득 채웠어요. 이피클레스는 친구를 도우려 달려갔지만 메두사는 멀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뱀 한 마리가 그를 물었고 눈이 마주친 순간 이피클레스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두사는 석상이 된 유일한 친구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신전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괴물의 출현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메두사를 잡으러 나섰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자들은 모두 석상이 됐어요. 메두사는 사람들을 피해 점점 더 멀리 도망쳤고 결국 오래전 버려진 아테나 신전 폐허에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저주한 여신의 신전에서 살게 된 거죠.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지냈습니다.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인간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죽이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전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전 입구에서 석상으로 변했죠. 메두사는 괴물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낡은 아테나 신상 앞에서 기름 램프를 켜고 기도했습니다. 여사제였던 시절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올림포스에서 이를 지켜본 아테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주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포세이돈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고요. 메두사의 고르곤이라는 악명은 그리스 전역에 퍼졌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세우스라는 젊은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테나로부터 빛나는 방패를 받았고 헤르메스로부터
날개 달린 샌들을 얻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테나가 메두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려 한 거라고 했고, 일부에서는 자신의 재단에 대한 치욕의 흔적을 없애려 한 거라고 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숨어있는 폐허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늘어선 석상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며 그녀의 힘을 실감했죠. 그는 방패를 거울처럼 사용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신전 깊숙한 곳에서 메두사를 발견했을 때 페르세우스는 잠시 연민을 느꼈습니다. 뱀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채 웅크리고 있는 그녀는 무서운 괴물이라기보다 비참한 존재로 보였거든요. 메두사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페르세우스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검을 들어올렸어요. 아테나요, 제게 힘을 주소서. 그의 검이 정확하게 내리쳐졌고 메두사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쓰러지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폐허를 감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두사의 피에서 두 존재가 태어났어요. 황금 검을 든 전사 크리사오르와 순백의 날개를 가진 천마 페가수스였습니다. 이들은 포세이돈의 자식이었어요. 메두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품고 있었던 거죠. 페가수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메두사에게서 빼앗긴 순수함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루에 담아 돌아갔고 그 머리는 결국 아테나에게 바쳐져 여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아테나를 섬기던 여사제의 삶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페르세우스의 영웅담과 페가수스의 탄생을 노래했지만 메두사의 진짜 이야기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괴물이 아니라 신들의 질투와 복수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요. 포세이돈은 그녀를 욕보였고 아테나는 그녀를 벌했고 인류는 그녀를 사냥했습니다. 아테나의 방패에 박힌 메두사의 눈은 여전히 적들을 돌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가장 헌신적인 종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부당한 처벌의 상징이자 신들의 변덕이 한 무고한 여인을 전설의 괴물로 만들어버린 비극의 증거였습니다.